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수수 전가입니다. 네, 최근에 북한의 이슈라던가 트럼프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시장 대응이 잘 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관련주들의 등락폭이 좀 많이 나준 상황이고요.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지가 않고 내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만 수급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에서 답답하고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방송 자체는 내일 당장이라도 종목을 포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듣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차트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그런 매매법을 연구하셔야지 이 방송만 그냥 보신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1시간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역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1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강인데 항상 얘기하는 저는 이 큰손 매집 패턴으로서 개인 투자자 4개월에 300% 계좌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1강부터 지속적인 끝까지 모두 배운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개인 투자 혼자서라도 4개월에 300% 계좌 프로젝트가 가능하니 꼭 집중하시고요.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뒤에 보시면은 수급 맥점 필살기 레벨 1입니다. 바로 거리량으로서 완벽한 매수 맥점 포착해서 급등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수급 맥점 필살기 큰손 매집 패턴 1을 설명드렸어요. 계속 1 포착법부터 매수법부터 활용법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방법에서 오늘은 큰손 매집 패턴 2를 배우시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종목들은 뉴스나 이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큰손, 흔히 얘기하는 뭐 기관, 외국인, 흔히 얘기하는 뭐 증권사, 이 물량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뉴스나 이슈는 이 급등에 맞춰서 그냥 터지는 것뿐이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우상향이 나오거나 급등 나온 종목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손 매집 패턴 1으로서 실제로 큰손들이 흘러가는 흐름들, 종목의 매집 패턴들을 배웠다 한다면은 그 패턴을 잡을 수 없었던 종목들 최근에 급등은 나왔지만 큰손 매집 패턴 1이 아닌데 그럼 무슨 이 종목은 종목이지?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온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큰손이 매집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큰손 매집 패턴 1을 우리는 마스터를 했습니다. 실제로 활용법을 통해서 매수법을 통해서 폭작법 통해서 실전적으로 내일 당장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배웠고요. 오늘은 큰손 매집 패턴 2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손 매집 패턴 1이 눌림목에서 반등이나 급등을 충분히 가져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 한다면은 큰손 매집 패턴 2란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급등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평균 100%에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시고요. 뉴스나 이슈가 아니라 바로 큰손의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나 우상 나오는 방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볼게요. 큰손 매집 패턴 2의 강점입니다.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볼게요. 시장과 무관한 급등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 큰손들이 보통 종목을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에는 보통 몇백억, 200억이고 300억이고 엄청난 돈들이 들어야 됩니다. 큰손들은 말 그대로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종목을 손절을 쳐서 몇십억의 손실을 본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큰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억지로라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어떤 억지가 되는 이슈로 붙여서 흔히 얘기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제3자 유상증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급등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뭐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시장이 빠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큰 손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반등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과 무관한 충분히 급등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저점 매집으로 한 종목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마르스 전문가는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하는 법 좋아합니다. 왜냐한다면은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종목인을 찍어야 그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거지. 자신 없게 비중 10%, 20% 매수한다면 뭐하러 그 종목을 매수할까요? 자신 있고 확신 있는 한 종목에 비중 100%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큰손 매집 패턴 1에서는 눌림목을 공략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급등 이후에
눌려주는 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큰손 매집 패턴 2는 눌림목이 아니라 완전한 저점에서부터 반등세를 가져가는 종목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점 매집으로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 매집으로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종목 집중 투자 통해서 대략 시장 무관한 100%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부터 한번 실전적으로 어떠한 방법이고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게 실전적인 큰손 매집 패턴 2의 핵심 원리입니다.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세가 나와요. 이건 바로 큰손의 매집이라던가 큰손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 흐름들이 나오다가 강력한 거래량과 동반을 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큰손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급등이 만들어졌으니 여기는 이슈가 붙을 거예요. 급등 이후에. 이 이슈가 붙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이 이슈에 대한 악재가 뜨면서 마이너스 40%가량 급락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급등한 만큼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급등한 만큼만 급락을 시켜주면 사실상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후에 급등 이후에 재차 악재로 인한 급락이 만들어진다. 어디까지? 원래 주가 라인 때까지. 맞습니까? 원래 주가의 급락이 나중이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큰 손들이 들어왔는데 악재로 인해서 물렸다는 거예요. 손실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중요하다. 절대 큰 손들 뭐라고 했죠? 손실을 보지 않는다.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급락 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반등이나 우상향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가 라인대로 돌아온 이후에 원래 주가 라인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매집이 들어갑니다. 추매를 하든 매집을 하든 기관증권사가 어떻게든 간에 이 큰 손들이 한 번 더 급등이나 우상향 만들기 위해서 흐름세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 이후에 바로 억지로라도 일단 급등을 시켜놓고 왜? 여기 물린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원래 주가 라인 때 돌아왔을 때 추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 이후에 억지로라도 급등이나 반등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슈를 그냥 아무거나 억지로라도 붙여낸다. 이게 바로 큰손 매집 패턴 2의 원리다. 큰 손들을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가로 돌아온 이후에 재차 반등이나 급등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슈 자체가 터진다고 했을 때 앞에 급등을 만들었던 이슈와 뒤에 급등을 만드는 이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이슈와 뒤에 급등하는 이슈는 다르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저점에서부터 약 평균적으로 100% 급등 랠리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충분히 우상향이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보고요. 설명 조금씩 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떤 종목이 적용됐는가, 실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 100%까지 급등이 가능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전 큰손 매집 패턴 2의 원리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라도 지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아이리버라는 종목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으로서 급등세가 많이 나온 종목인데 이 큰 급등이 약 100%가량 급등 나와줬는데 이 종목 내가 저점에서부터 매집했으면은 저점에서부터 내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 구간이 내 매수 구간이었고 이 급등세가 내 순수한 수익이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손실을 볼 때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아이리버의 100% 어떻게 매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반등세를 키울 수 있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실전적으로 내일 당장이더라도 실전적으로 100%를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이니까 꼭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지지부진의 흐름세가 나오면 사실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의 흐름세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 거래량과 동반한 급등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따가 왜 급등 나왔냐?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인 이슈. 바로 불출마 선언을 가장 첫 번째로 한 이 정치인의 이슈로 인해서 이 관련주로 급등이 나와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뜨면서 주가 자체가 강력하게 급락하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어디까지? 원래 주가 라인 때까지. 그래서 아시겠지만 큰 손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물려있다.
손실 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얘기하는 게 차익 실현이 끝났기 때문에 급락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거래량이에요.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급락이 나올 때는요. 거래량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질 않는다. 그럼 이 급등이 나올 때 들어왔던 큰 손들의 물량은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급등을 시켜서 억지로라도 반등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급등이나 상승이나 반등세를 만들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그런 상황 본다고 했을 때 바로 원래 주가 라인대로 돌아왔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큰 손들, 흔히 얘기하는 기관 외국인 증권사들은 다시 한 번 더 매집이나 추매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평단가 낮추고요. 그 이후에 억지로라도 급등이나 상승을 만들어준다. 약 100%. 아시겠지만 원래 고점 라인 때까지 급등을 만들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100%가량을 우리는 집중할 게 좀 덜 없네요. 화면이. 실제 이 큰손 매집 패턴 2를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리버의 100%를 저점에서 충분히 한 종목 비중 100% 풀 매집을 해서 반등이나 급등을 약 100%가량 어렵지가 않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충분히 찍었을 때 날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내는 거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배운 사람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아이리버를 찍을 수가 있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아닌가요? 관련도 돼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리버의 대주주가 SK텔레콤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에 엮이고 그 4차 산업혁명에 엮이면서 아이리버까지도 엮어버려야겠다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이슈가 조금 억지스러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으로 100% 갔다고 한다지만 그 이슈는 억지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뭐다? 큰 손들이 물려있는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급등이나 반등이나 우상향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리버 약 100%가량 우상향이 가능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종목 보면서 설명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안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꼭 중심적으로 알고 계시 바랍니다. 거래량이 막 나왔다. 그럼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손들의 물량이 아직 물려있구나. 충분히 한 번 더 억지로라도 급등을 시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좀 볼게요. 디젠스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이다가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과 동반한 급등세가 만들어집니다. 약 100%가량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을 한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급등 만들어졌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급락세가 만들어져요. 어디까지? 흔히 얘기하는 원래 주가 라인 때까지 급락을 만들어줍니다. 왜? 이 정치인 때문에 급등을 했으니 당연히 그 정치에 대한 악재 나온 만큼만 이 정치인이 급등시킨 만큼만 급락을 만들면은 충분히 반등이나 우상향, 상승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급등한 만큼 급락을 만들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급락을 할 때 거래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는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다가 거래량이 나오질 않아요. 바로 큰 손들 아직 물려있구나. 큰 손들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구나. 그런 상황에서 원래 주가 라인 때 돌아와 주고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추매, 우리는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 나와 주고요. 그 이후부터 바로 재차 반등이나 급등세가 약 100%가량 나와준다는 부분인데 실제 디젠스가 아시겠지만 왜 100% 급등 나와주냐? 큰 손들이 물려있어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급등시킨 건 알겠는데 이슈는요. 아시겠지만 새만금 정책 관련주로서 반등이나 우상향이 나왔다고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억지냐? 새만금의 흔히 얘기하는 가장 큰 지분이나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페이퍼 코리안 종목은 새만금 이슈로 급등이 안 나왔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젠스가 새만금 관련주로 급등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건 사실상 큰 손들이 급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새만금 이슈를 갖다 넣은 거다. 새만금 이슈를 갖다 붙인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고요.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고요. 그 이후에 재차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이 터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손 매집 패턴 2다. 큰 손이 물려있는 물량을 재차
어떻게든 간에 급등시켜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는 구간이다. 앞에 정치인 이슈와 뒤에 새만금 이슈가 다른 부분들, 이거는 완벽하게 큰손 매집 패턴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젠스였고요. 이제부터 마찬가지로 한 종목 비중 100%를 이 구간, 원래 주가 라인대로 돌아왔을 때 이 구간의 소리는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 가능했고요. 약 디젠스 100%가량 우상향이 가능했다. 5천만 원 찍었으면 사실상 5천만 원 그냥 벌어가는 거겠죠. 3천만 원 찍었으면 1천만 원 찍은 만큼 벌어가는 게 디젠스라는 종목이었어요. 아이리버와. 맞습니까? 종목들 조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한 개 더, 몇 개 더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오질 않으면서 주가 자체도 지지부진한 흐름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요. 주가 강력하게 급등 나와줍니다. 얘기하는 게 왜 급등 나왔나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큰 손에 매집이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매집이 들어왔으면 억지로라도 이슈를 붙여야죠. 근데 그 이슈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 왜 급등했어요? 물어보니까 급등 사유 없음을 떴습니다. 급등 사유 없음.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 사유가 없으니까 원래 급등하기 전에 원래 주가 라인대로 자칫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급등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 급락이 나올 때 뭐라고요? 거래량이 나오지를 않는다. 정확하죠? 맞습니까? 거래량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든 간에 큰 손에 분명 여기 들어왔을 때 물렸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하고 우리 또한 이 여러분이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이 큰손 매집 패턴 2를 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 종목 비중 100%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집중 투자 가능하고요.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몇 퍼센트? 우상향이 50%가량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손 매집 패턴, 큰손의 매집을 알고 큰손의 흐름을 알아서 큰손의 특징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급등, 반등, 수익 나는 거 어렵지가 않겠다. 50%면 생각보다 소소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이 종목 더 큰 반등, 더 큰 우상향 나와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흐름세를 본다고 한다면 그때 이게 왜 급등 나왔나요? 물어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큰손들이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왜 급등 나왔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급등이 바로 인도주 정부의 인프라웨어가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오피스를 만드는데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그 오피스를 만듭니다. 그 오피스를 인도주 정부에 수출한다. 인도주 정부에 제공한다.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충분히 50%가량 급등이나 반등이 나와줬다는 건데 사실상 이 종목은 그 이슈라기보다도 큰손들의 매집에 의한 큰손들이 손실나고 있는 물량에서 충분히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온 이슈 중 하나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인프레어도 약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찍었으면은 투자금에 비해 반절 정도는 5천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1억 에서 5천만 원 충분히 약 한 종목 집중 투자로 50%가량 수익이 어렵지가 않았다. 어느 누구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상 고점 잡는 거에 궁금하신 분 많을 겁니다. 얘기하는 게 매수하는 거 알겠는데요. 이게 50%씩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흐름세를 본다고 했을 때 저점 잡혔죠.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조정 거래량이네요. 그럼 홀딩이죠. 그 이후에 양봉 거래량 뜨면서 충분히 급등 나와줬네요. 그럼 다음 봉에서 양봉 거래량 나와주면서 양봉 캔들 나와줬다. 그럼 전량 수익 실현이죠. 근데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조정 거래량 나와주면서 다시 조정 나와주고요. 그 이후에 또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그리고 또 조정, 그 이후에 또 거래량 살짝 터져주죠. 충분히 얘기하는 게 50%까지 가져가는 거 문제가 없었다. 어느 누구나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 실제로 수익 가능했고요. 머릿속에 차트를 익혀놓으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서라도 종목 찍어 수익 내셔야 되는데 나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종목 봐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시아경제 TV에 들어오시면은 이 메인에 이 마르스 전문가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특별히 이 큰손 매집 패턴 2에 포착이 된 100% 급등 예상 종목을 꼭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아시아경제 TV 메인에
이 마르스홈과 찾으셔가지고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100% 급등 예상 이 큰손 매치 패턴 2에 포착이 된 종목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1000만 원 찍으면은 뭐 2천만 원 나오는 거 문제 아니겠죠? 꼭 들어오시라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종목 다른 점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팀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급등이나 반등이 나와줬죠. 이때 급등 왜 나왔냐?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첫 번째 불출마를 하게 된 정치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큰손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는데요. 이런 흐름세에서 큰손이 들어왔는데 바로 불출마 악재가 뜨면서 급락이 만들어졌다. 어디까지? 원래 주가 라인 때까지 급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 자체가 근데 사익 실현 물량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큰손 물량은 아직 물려있다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든 간에 재차 반등이나 급등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럼 큰손들은 매집 언제 한다? 이때 다시 추매라던가 매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때 한 종목 비중 100% 매집이 가능하고요. 충분히 급등시킨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약 68%까지 급등이 어렵지가 않았다. 충분히 수익 나오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배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얘기하는 게 이 정신의 이슈로 인한 급등, 그 악재로 인한 불출마에 의한 급락,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다. 아, 큰손들이 아직 들고 있구나. 물량을 차익하더라도 얼마 못했구나. 아직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재차 원래 주가 라인대로 돌아와 주면서 재차 큰손들이 추매를 하든 매집을 하든 재차 매집을 하고요. 우리 똑같이 한 종목 집중 투자를 이 구간에서 들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68% 급등 가능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어느 누구나 평균적으로 보시면 앞에 와이리버, 디젠스, 인프라웨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팀스까지 평균 약 60%가량의 급등이 넘는 수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뉴스나 이슈를 떠나서 큰손의 매집 패턴, 큰손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은 급등이나 반등, 우상향 가능했다. 팀스는 왜 급등 나왔나요? 알겠지만 바로 최대 주주 변경에 의한 그 이슈로 인해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슈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큰손이 급등시킨 거다. 큰손이 억지로라도 우상향 만든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 68% 급등이나 우상향 가능했고요. 어느 누구나 충분히 배웠다고 한다면 수익 나는 거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고요. 지니뮤직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흐름세 나오고요. 거래량 안 나오죠. 그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급등이 나와줬는데 뭐 때문에? 정치인의 이슈 때문에 급등 나와줬습니다. 근데 정치인의 바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급락을 만들어주죠. 어디까지? 원래 주가 라인 때까지. 그 이후에 지니뮤직이 원래 KT뮤직이에요. 근데 이 KT뮤직이 K뱅크 관련 이슈와 엮이면서 재차 급등이나 반등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때 들어왔던 큰손들이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 아직 물량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재차 반등이나 급등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원래 주가 라인대로 온 다음에 재차 반등이나 급등세를 만들었다. 약 130%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요. 이 큰손 매집 패턴 2, 이 100%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지만 이 아시아경제TV 메인에 이 마르스 전문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그 후속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우상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근에 시장 본다고 했을 때 나는 수익이 안 나요. 내가 찍으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합니다 하신 분들은 흔히 아시다시피 거래량으로서 매수 행점 포착한다 한다면은 급등이나 우상향 반등하는 모습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나 뉴스가 아니라 항상 큰손 매집으로 인해서 미리 선침해하라 말씀드리면서 개인 투자자 4개월 300% 프로젝트 마르스 전문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